강원도 고성과 속초에 큰 불길이 잡히고 본격적으로 잔불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천 명이 대피하는 등 초유의 재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정부는 오늘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을 국가 재난 사태로 선포를 했는데요. 이 시각 저희 공화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공화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50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고성 산불의 큰 불길이 13시간 만에 잡히기는 했습니다. 산림 당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불길을 잡는 데 안간힘을 썼는데요. 일단 주부를 진화했다는 것, 큰 고비는 넘겼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불 화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큰 불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부적으로 진화만 잘하면 불을 완전히 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 워낙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불씨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시 잔불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산불의 특성상 잔불 제거가 또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잔불이 언제 다시 재발화가 돼서 화재가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주의해서 잔불 제거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처음에 산불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변압기 폭발로 저희가 추정을 했었다가 한전 측에서 거긴 변압기가 없고 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개폐기가 터진 거라고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보니까 자체적으로 터질 수는 없다면서요? 이 개폐기란 것이 이제 전선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개폐기와 전선에 어떤 이물질이 날라와서 붙어서 거기에 그 개폐기는 어떤 접촉 불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파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스파크가 발생이 됐고 강풍에 의해서 그 이물질 묻은 그 이물질이 그 산으로 옮겨 붙어서 화재가 확산됐다. 이렇게 현재는 판단을 하고 계속 원인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죠. 예, 교수님 이물질이라는 게 이제 뭔가 좀 밀도감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먼지도 손상을 줬거나 먼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먼지들도 쉽게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때문에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로 이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을 선포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국가 재난 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를 하는데요.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되면 재난 경보도 발령할 수 있고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 등도 휴교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밤사이에 또 동해안 쪽 산불이 확산되면서 5천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대피소로 몸을 피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행히도 최소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인명도 피해도 있었고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피해가 상당했다 볼 수 있을 텐데 피해를 키운 직접적인 원인 아마도 민가와 좀 가까운 쪽에서 불이 붙었고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먼저 강한 강풍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또 야간에 발생하고 날씨도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가를 덮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의 강한 정도에 따라서 산불 위험도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때는 시속 100km까지도 강풍이 불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화재 확산 속도는 약 1시간에 한 5km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화재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바람이 강할수록 산불의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이제 참 산불이 참 무섭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강한 바람을 등에 입은 이 불의 확산 속도도 그렇고 그 기세라는 게 마치 꼭 불이 춤추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공포스러웠던 상황이었고요. 산불이 강풍을 타고 나서 도심까지 삽시간에 내려왔잖아요. 이런 경우가 좀
흔치는 않잖아요. 산불이 민가를 이렇게 덮친 경우가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산 인근에 예. 요즘에 또 그 민가가 있는 경우도 그 강원도 지역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쉽게 그 산불이 그 복사열에 의해서 그 민가를 태울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원인이 강풍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 일대 이제 소나무 숲이 좀 발달해 있는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강원도 있는 나무들은 특별히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림입니다. 이 침엽수 같은 경우에 화력수와 다르게 화재에 더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취약하다 보니까 화재가 쉽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참 강원도가 항상 이맘때가 되면 그 화재에 참 취약한 지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00년에 동해안 산불이 있었고 2005년에도 낙산사가 소실됐던 양양 산불이 있었고요. 또 2017년에는 강릉 산불로 손실이 있었는데 이번 산불과 비교해 볼 땐 그때가 좀 이제 면적은 더 컸던 것 같긴 합니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이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 이런 상태에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돼서 인근 민가를 덮치고 그다음에 보물이라든가 국보를 소실시키는 그런 상황을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소방당국에서 초기에 대응 3단계까지 발령하고 네.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주된 불을 잡아서 화재가 생각보다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대처는 신속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일주일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제 하루 만에 주불도 어느 정도 잡았고 지금 진화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지휘 체계는 상당히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화재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화재가 밤 시간에 발생을 하니까 살수용 헬기도 좀 뜰 수가 없고 그야말로 좀 산림 당국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인력으로서 어떤 속수무책으로 좀 당한 듯한 그 느낌이었는데 저녁 시간이나 야심한 시각에 그 산불 진화와 대응을 위해서는 어제처럼 방어선 구축 이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은 산불은 헬기로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 기존 헬기에다가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치라이트 그리고 자동 비행 조정 장치 등을 장착을 해서 야간에도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이런 헬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 오전부터 이제 헬기도 투입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좀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하나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혹시 이 진압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있진 않을까, 소방관 등의 안전사고가 좀 있진 않을까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산불을 진화하는 헬기 조정사는 그 강풍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도 수색을 한다든지 산불을 진화할 때 최소한 2인 1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강풍과 또 건조함 때문에 이런 때는 이제 산림이 굉장히 메말라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불씨가 생기게 된다면 산불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게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건데 미리 뭔가 살수 그 헬기를 이용해서 좀 대지를 적신다든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긴 하지만 워낙 그 산이란 것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헬기로 어떤 물을 뿌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라이터 등 점화원은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산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 등은 개개인이 특별히 산불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또 혹시라도 이제 봄철을 맞아서 산행을 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밖에 예방 대책을 좀 몇 가지 더 짚어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점화원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산에서
어떤 연기라든가 이런 것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산불 감시대가 돼서 이 산불은 반드시 진화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모두가 예의주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